자,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니? 어, 잘 몰라요. 원자는 자, 크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거든. 네. 자,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동훈 씨? 예, 좀 끊기네요. 요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했나 보다. 아, 네. 중간에 조금 끊겼나 보다. 그 마이크를 조금만 더 크게 해봐. 어, 근데 지금까지는 끊겨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작나요? 소리가? 이제 지금은 조금 괜찮아. 예, 아까는 그냥 끊겨가지고. 조금 끊겼어. 예. 조금 인터넷이 조금 불안할 때도 있더라고. 아, 자, 예.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핵은 또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지? 음, 모르겠네요. 이거 화학에 대해서 전혀 그 내용을 전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야, 혹시? 예, 예. 그래? 자, 근데 원자핵은 뭐 그냥 한 번 양성자, 들으면 다 알긴 해요. 어? 아예 안 했던 건 아닌데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그래. 예, 예. 자,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예. 들어있거든. 네. 근데 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죠? 네. 플러스 전기를 띠요. 근데 얼마냐면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라 그래서 플러스 전하, 양성자 하나가 저만큼의 전하를 떼요. 그리고 양성자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원소 번호예요. 자, 원소 번호를 결정하는 게 바로 양성자고, 그 다음에 질량에도 관여를 해. 자, 원자 질량에 관여하는데 얘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요게 34승그램? 요게 33, 요게 24g인가? 그럴 거야, 아마. 네. 요 정도가 될 거야, 질량이. 자, 그리고 중성자는 말 그대로 전기를 띠지 않아요. 중성이야. 근데 이 중성자는 동위 원소를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얘도 질량에 관여하거든. 자, 질량에 관여하는데 이 질량도 얼마냐면 요 양성자와 거의 똑같아. 자, 요렇게 양성자 예, 예. 지금도 약간 끊겼어? 예, 방금 좀. 그래. 이게 화면이 딱 보이면은 선생님이 지금 약간 끊긴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선생님이 기다려주고 막 그러는데 아, 그 얼굴이 안 보이니까 표정을 못 읽잖아. 그러니까 예, 많이 끊기진 않고 조금 이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예. 날씨 탓도 있거든. 지금 아,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나 봐. 네, 네. 어, 선생님이 외국에 이제 유학가 있는 학생들 뭐 캐나다 또는 뭐 러시아, 중국 막 굉장히 걔네들하고 해도 중국 쪽은 조금 끊기더라고. 아, 그게 속도가 느려서 그런가 봐. 자, 우선 동위원소가 뭔지 혹시 들어봤니? 동위원소? 들어보긴 했는데 예. 동위원소는 뭐냐면 위치야. 이게 위라는 말이 위치를 나타내거든. 우리 주기율표라 그래서 요런 표 있지. 네. 요 표에 요 각각의 칸을 위치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위, 같은 위치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위치가 같은 원소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설명하면 이렇게 돼. 양성자 수는 같아요. 그런데 중성자 수가 달라요. 그래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 이렇게 부르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불러. 자,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전하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 정도가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있지 항상 중성을 의미하거든. 자, 중성의 원자라고 표현할 때는 얘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수하고 같아야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중성의 원자라고 표현을 해. 원자라고 표현하는 건 바로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원자의 질량수.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질량에 관여한다 그랬지? 네. 그래.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수에다가 중성자수를 더한 것을 우리는 질량수로 우리가 사용을 해요. 자, 그럴 때 우리 요거를 한번 비교해 줄 테니까 봐봐. 요게 이렇게 써 있다. 자, 요거부터 해볼까요? 자, 밑에 있는 게 번호고 위에 있는 게 질량수거든. 네. 자, 이렇게 표현할 때 탄소 6에 12짜리라고 표현하는 거는 자, 여기 보면은 양성자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니? 12개요? 아니지. 양성자. 아, 야, 6개요. 6개. 6개지. 예. 그 다음에 전자는 또 몇 개겠어? 어, 전자도 6개지. 중성이니까. 네. 그리고 중성자는 그럼 몇 개겠니? 6개요. 그렇지. 얘도 6개가 돼야지. 왜냐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더한 것이 질량수라 그랬으니까. 네. 근데 원소에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요거 6에 14짜리 탄소를 보자. 요 둘 간의 관계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부르거든. 네. 자, 여기에는 양성자는 똑같이 6개야. 자, 양성자 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전자도 똑같지. 네. 근데 중성자가 여기 몇 개야? 8개. 8개. 이런 원소들을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하거든. 어,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질량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수로 딱딱 떨어져야 되겠지.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질량수를 보면은 아마 그 주기율표에 원소표를 이용해서 쓰라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이 H 밑에 1.0 뭐 얼마 이렇게 써 있거든. 네. 그러니까 질량수가 1이라고 안 나오고 소수점 밑으로 4자리까지 표현되더라고. 그 책으로 보니까. 자, 그렇게 표현되는 이유가 음, 뭔지를 알아야 돼. 우선 자, 원자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를 먼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알겠니? 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자, 책대로 수업하는 게 아니고 원자량과 평균 원자량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이거를 먼저 알아야 뒤쪽에 우선 질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원자량하고 평균 원자량을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알겠지? 네. 자, 요거 지워도 될까? 네. 요건 지우고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화학식량이라고 불러요. 자, 화학식량에서 첫 번째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C6에 12짜리를
요거를 질량수를 12로 정한 상대적 질량의 비. 자, 요거를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쓰기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 원자량의 단위는 쓰지 않는데 단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책에서는 이 단위 그램이라는 단위가 없단 얘기야. 그램을 쓰지 못한다야. 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단위를 쓰냐면 AMU라고 하는 단위를 쓸 수가 있어. 이건 뭐냐면 아토믹 매스 유니트라 그래서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하는 질량 단위라고 읽거든. 한글로는 네. 요런 단위를 쓸 수 있어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원자량은 원자 질량 단위로 우리가 쓰는데 지금 동훈이가 보내준 자료 한번 볼까?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어... 아무튼 그게 쭉 하다 보면은 그 AMU라는 단위가 나오거든. 네네. 그게 요게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건 우선 알아두자. 네. 자, 원자량에는 그램을 붙여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 실제 단위로는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AMU라고 하는 원자 질량 단위라는 것을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볼까요? 자, 요 반응을 시켰어. 자, 탄소하고 수소를 반응시켜서 메테인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그럴 네. 때 탄소 원자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몇 개지? 한 개요. 한 개죠. 화학 반응식으로 보면 C는 한 개야. H는 총 몇 개니? 2개요. 네 개지, 네 개. H2가 두 개고, 아, 네. 그치? 네. H2는 분자야. 네. H는 네 개예요. 그랬을 때 얘를 무조건 12g하고 반응을 시켜봤어. 그랬더니 얘가 16g이 나오더래. 자, 그러면은 자, 4개 수소는 몇 g에 해당돼야 되냐면 이게 4g에 해당돼야 돼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거든. 자, 보내준 거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네. 그게 있어. 그건 뭐냐면 자, 반응한 반응물의 총 질량은 생성된 생성물의 총 질량하고 같아야 한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있지 탄소가 기준이니까 C분의 H의 질량을 구해보자는 얘기야. 네. 그러면 C 하나는 12g에 해당되고 H 하나는 1g에 해당됐지. 네. 자, 그램 없애면 12분의 1에 해당돼요. 자, 요 값 잘 봐. 12분의 1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수소의 질량은 탄소의 12분의 1배에 해당돼요 라는 뜻과 같거든. 네. 근데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나타내기로 했냐면 H의 원자량으로 쓰기로 했어요. H의 원자량 1로 하자. 자, 그러면 12분의 1을 H의 원자량 1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저 비율의 몇 배를 곱해야 1이 나오니? 12요. 그렇지, 12배를 곱해야 되겠지. 네. 그래, 즉 무슨 얘기냐면 원자량을 정한 기준일이 이렇게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탄소 질량의 비율에다가 12배를 곱한 것이 우리가 쓰는 원자량이 되는구나. 이걸 먼저 기억을 해둬야 돼. 네. 이게 원자량의 개념이에요. 원자량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자량은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봐봐. C하고 O하고 반응시켜서 산소하고 반응시켜서 CO2를 만들었다고 해볼까요? 똑같이 12g하고 반응시켜. 그랬더니 얘가 44g이 나왔대.
그러면 O 2개 해당되는 건 32g이거든. 네. 자, 그랬을 때 C와 O의 질량 B를 또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12g. 자, O 하나는 16g. 자, 역시 이거 약분하지 말고 12분의 16 이렇게 해봐. 자, 이거에 몇 배를 곱한 값을 원자량으로 삼자 그랬지? 12요. 12배 해봐. 그러면 O의 원자량 몇이 되는 거지? 16이요. 그렇지. 16으로 하자. 자, 이게 우리가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됐니? 네.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두 번째 평균 원자량의 개념을 배울 거예요. 자, 평균 원자량은 어느 때 사용하는 거냐면 동위 원소 존재 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율표에 모든 원자의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으로 표시가 돼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즉 주기율표에 보면은 CL 밑에 얼마가 나와 있냐면 35.5 이렇게 나와 있거든. 네. 요 35.5 소수점이 찍혀 있잖아. 네. 요거는 평균 원자량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음, 알겠지? 네.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으로 나타낸 거야. 역시 얘도 자 원자 질량 단위로밖에 사용하지 않아. 실제 단위는 없어요. 자, 그럴 때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구하는지만 공식을 한번 알아봐 볼까요? 네. 평균 원자량은 자,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되냐면 자연계 총 존재비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총 존재비는 퍼센트로 몇 퍼센트일까? 어, 총이라는 말은 몇 퍼센트가 총이야? 100%요. 그렇지, 100%야. 예. 자, 그 다음에 시그마 이건 괄호의 총합이란 얘기예요. 원자량 곱하기 존재비 이거의 총합을 자연계 총 존재비로 나누면 평균 원자량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한번 봐봐. 예. 네. CL은 자연계에 CL 35짜리가 75%, 그 다음에 CL 37짜리는 25% 존재한다. 그랬을 경우에 CL의 평균 원자량이 얼마냐 이렇게 구해보자 이런 뜻이거든. 네. 자, 그러면 자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연계 총 존재비가 얼마야? 75하고 25 더해봐. 총 얼마야? 100이요. 100이잖아. 네. 75, 25 다 더하는 거야. 총이니까. 그런데 네. 35짜리는 몇 퍼센트 있대? 75%요. 그 다음에 37짜리는 몇 퍼센트래? 25%요. 이걸 다 더해서 100으로 나누란 얘기와 똑같거든. 음,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35.5가 나와요. 이해됐니? 네. 그래.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 두 가지를 우선 설명을 해줬어. 평균 원자량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야. 네. 자, 그러면 네가 보내준 자료에 뭐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선생님이 보라는데 한번 봐볼까요? 네. 자, 거기에 1-10에 몇 페이지냐 거기에 AG 107짜리와 109짜리 존재비 구하는 거 혹시 나오니? 네네. 그게 평균 원자량으로부터 그 존재비를 구하는 거거든. 음,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알 수 있어? 예, 그냥 뒤집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한 거야, 이 식. 예, 그치? 네, 요 식을 이용해서 어떤 하나의 요 존재비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 존재비 또는 요거의 존재비. 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예를 가지고 하나 풀어봐 줄 테니까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래. 저 예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자, 이렇게 된 거지. 자, CL은 이렇게 되는 거야. CL35와 CL37 두 종류가 존재하거든. 종류의 동위 원소가 존재하고요. 네, 동위 원소가 존재하고 평균 원자량이 35.5일 때 CL35와 CL37의 존재비는 얼마일까? 이런 문제로 푸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하는지 잘 봐. 자, CL35짜리가 있고 CL37이 있는데 이걸 X%라고 하자. 그러면 CL37은 어떻게 놔야 돼? 37, 37짜리는 얼마 있을까? 100-X지. 아, 네네, 이 두 개를 합치면 항상 100이 나와야 되니까. 네, 이해됐지? 네네, 그러면 자, 요거에 이제 공식에 넣어봐. 35.5는 총 100%죠? 네, 그 중에 35짜리는 X%, 음, 37짜리는 100-X%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네, 그러면 X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겠지? 네, 그렇게 구한 거야. 지금 그 식에 나온 게. 음,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알겠어요. 이렇게 구해진 거예요, 실제로. 음, 이걸 풀어낸 식이 거기에 나온 거야. 이게 바로 평균 원자량으로부터 구해지는 거야. 네, 여기까지는 어때? 예, 예, 할만해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네,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를 알려줄 거냐면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을 한번 구별을 해보자. 자, 원자와 원소. 근데 혹시 이거 어? 용어를 좀 영어로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용어가 원자는 아톰이라고 표현돼 있고 원소는 엘리먼트라고 표현돼 있잖아. 네네, 예, 설명해 주실 때도 혹시 영어로 좀 써주실 수 있나요? 그 영어로 써달라고? 예, 아, 그거 이거 선생님이 영어가 다 기억이 뜻은 알지만 영어 스펠링이 다 기억이 안 나니까 거기 보면은 그러면 그냥 말로 할 때만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 예, 자, 우리가 거기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1에 10에 보면은 더 네, 오리진 해가지고 아톰 앤드 엘리먼트 나오죠. 네네, 그게 아톰이 뭐냐면 원자란 뜻이고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원소란 뜻이거든. 네, 그럴 때 원자를 쓰는 경우, 원자라고 쓰는 경우가 언제 쓰는 거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 이렇게 표현하거든. 가장 작은 입자라는 얘기야. 입자. 자, 그리고 원자라고 표현할 때는 있지. 수를 셀 때 쓰는 개념이에요. 수를 셀 때 쓰는 개념이 바로 원자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자, 원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알겠니? 네. 근데 원소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쓰면 틀려 이거는. 그러면 네. 원소라는 말은 어느 때 쓰는 거냐? 원소는 이렇게 쓸 때야. 물질을 이루는 성분이에요. 성분. 자,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수 또는 종류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쉽게 종류를 구분할 때 쓰는 개념이에요. 쓰는 개념. 자, 요게 바로 거기서 얘기하는 원소와 원자의 차이점이야.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H2O는 H와 O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써보고 H2O는 H 두 개와 O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요 두 개에서 여기에 H, 여기에 H, 여기에 O, 여기에 O 이렇게 똑같이 H와 O를 표현했지. 네. 위에서는 원자로 표현한 걸까? 원소로 표현한 걸까? 원자요? 위에 H와 O는 원자야, 원소야? 아, 원소요? 네, 여기서 원소예요. 아, 왜 원소가 되냐면 H2O는 수소와 산소 두 종류로 구성이 돼 있어요 라는 뜻이거든. 아, 이해되니? 네네, 네네, 근데 밑에서는 어때? H2O 하나는 H 두 개 숫자를 셌죠? 네, 여기서는 이거는 H와 O지만 똑같이 썼지만 이건 여기서 말하는 건 원자라고 표현해. 네, 이해됐지? 네, 요게 바로 원자와 원소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자, 법칙 두 가지가 나오거든. 자, 어떤 법칙이 있는지 보내준 거에서 한번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한번 봐봐. 거기에 The Law of Conservation, Conservation하고 Conservation of Mass 이렇게 나와 있죠. 음, 네, 맞니? 네, 이게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이해돼? 네, 그 다음 옆줄에 보면 The Law of Definity 또 나와있죠. Proportion. 네, 요거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음,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우리 한글로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 다음 또 뒤쪽으로 넘어가면 무슨 법칙이 나오니? 거기에 멀티플 프로포션이라고 나오죠. 음, 네, 맞아? 네,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배수비례의 법칙이라고 부르거든, 한글로는. 자, 요 법칙 세 개만 선생님이 오늘은 설명해 줄게. 알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뭐냐?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데 화학 반응 전 총질량은 화학 반응 후 총질량과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반응한 반응물의 총질량은 무조건 생성된 생성물의 총질량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그 다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자, 첫 번째가 반응하는 물질 간에는 반응하는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 자, 같은 반응에서는 질량비는 변하지 않아요. 자, 이게 일정성분비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그 네. 다음에 이제 배수비례 법칙이 뭔지 한번 보자. 자, 배수비례 법칙은 적용하는 때가 있어요. 적용하는 때가 어느 때 하는 거냐면, 두 종류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만 적용을 해요. 이럴 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의미는 이들 화합물 간에는 한 원소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 간에는 간단한 정수의 질량비가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쭉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네. EH2 상태는 빼고 O2하고 반응해서 물을 만든다고 해보자. 자,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을 때, 자, 얘 4g하고 얘는 32g이 반응하면 얘는 무조건 36g이 나와요. 자, 요게 질량 B야. 실제 질량비예요. 실제 질량비.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얘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야? 질량비는. 실제로. 1대, 네. 8대, 9로 반응하는구나. 이런 뜻이죠? 네. 이게 바로 질량 B거든. 이게 일정성분비 법칙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반응하는 물질 간에는 반응하는 질량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일정성분비의 법칙이야. 알겠니?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 두 가지 법칙을 이제 적용을 해줄 테니까 봐봐. 자, 수소하고 처음에 자, 얘 1g하고 얘 10g을 넣었어. 이해됐니? 네. 네. 자, 수소 1g하고 산소 10g을 넣고 반응을 시켰어. 그러면 물은 몇 g 만들어질까? 음, 음. 10, 어? 11이요? 아니지. 음, 자, 지금 동훈이는 무엇을 생각 안 했냐면, 자,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봐봐. 네. 자, 수소하고 산소하고 물이 만들어질 때는 질량비가 딱 정해져 있다 그랬지? 네. 몇 대 몇 대 몇으로? 아, 1대 8대 9요? 그 1대 8대 9는 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럼 봐봐. 아, 얘 1g이 없어지면 이게 반응하는 양이야. 산소는 몇 g 없어져야 돼? 9, 8g. 그렇지. 얘는 8g 네. 없어진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제 물이 9g 만들어지거든. 네. 그러면 반응 후에 봐봐. 반응 후에. 음, 얘는 다 반응해서 없죠. 네. 그리고 얘는 2g 남았죠. 네. 그리고 얘는 9g 생겼죠. 네. 그러면 반응 전은 총 몇 g이야? 반응 뭐요? 반응 전에 총. 아, 11g. 반응 후에 총 몇 g이야? 11g.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네. 반응 전 총질량은 반응 후 총질량과 같다. 알겠니? 네.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지. 반응한 반응물의 총질량은 생성된 생성물의 총질량과 같다. 이렇게 나왔지. 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1g하고 8g이 반응한 물질의 총질량이야. 네. 더하면 얼마니? 9요. 그래, 그만큼 생겨야 되잖아. 네. 그게 2번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음, 알겠니? 네. 자, 거기에 네가 보내준 자료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거기에 NA하고 CL이 반응하는 양으로 나와 있거든. 네. 거기에 NA가 7.7g, CL2가 11.9g. 그게 반응하면 19.6g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네.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거 두 번째 요거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음, 이해됐어? 네네. 자, 그리고 자, 지금 선생님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으로는 반응하는 질량비 1대 8대 9는 절대 안 변한다 그랬지? 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넣었다고. 처음에 얘 2g하고 얘 10g을 줬어. 그러면 반응을 얼마가 반응할까? 음, 모두 다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 음, 동훈아, 네. 잘 봐, 여기서. 네. 수소 2g하고 반응할 수 있는 산소는 몇 g이 필요해? 아, 8, 1g하고 8g이요. 그래, 1g하고 8g인데 네. 2g하고 반응할 수 있는 양은 얼마냐고. 16g이요. 그렇지, 16g이 필요한데 10g밖에 없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가 10g이 다 없어져. 음, 자, 그리고 나서 그거의 8분의 1만큼 빼면 돼. 얘는 1.25g이 없어져요. 네네. 그래, 이게 1대 8로 반응하는 거 아니야? 네네. 그래. 그러면 물은 몇 그램 생기니? 바로 알 수 있어야지. 11.25g. 그렇지. 11.25g 음, 생기고 얘가 0.75g 남고 얘는 11.25g. 그러면 반응 전이 12g이죠? 네네. 반응 후도 12g이죠? 어, 그리고 1대 8대 9도 지켰죠? 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일정성 분비의 법칙을 지킨 거예요. 음, 그래서 물을 자 이렇게 나오잖아. 자, 요게 O 질량, 요게 H 질량 하면은 요건 8, 요건 1. 그래서 8 이렇게 나오잖아. 8. 네. 자, 그게 니네 거기 책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역시 책에 주어진 페이지로는 자, 거기 1.8에 나오죠? 잠시만요. Definitive Proportion 해가지고 나오잖아. 네. 거기에 몇 차예요? 보면은 물을 만들 때 2g하고 16g이 결합하니까 예. 8대 1이잖아.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표현된 거야.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NH3에서는 N이 14, H는 3. 그래서 14대 3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 음,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14대 3은 결국은 몇 대 몇이야? 4.7 정도 나오잖아. 4.7대 1로 표현했지. 네. 근데 실제로는 4.7이 안 나온다. 그죠? 네. 근데 대략으로 나타난 것 같아. 자, 이게 일정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나온 거야.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세 번째 법칙, 배수비례 법칙을 설명해 줄 테니까 봐.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CO2와 CO2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 자, 그러면 잘 봐. CO2와 CO. 위나 아래 탄소는 일정하니? 어, 하나씩으로 일정하잖아. 네. 거기에 하나에 탄소 하나에 결합하는 산소가 얘는 둘, 얘는 하나지.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C 일정량과 결합하는 O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2대 1 아닌가? 네. 여기 두 개 결합했고 여기는 하나 결합했으니까 질량비 2대 1이지. 네. 이해됐니? 네. 자, 이거 봐. C하고 O, C하고 O. 자, 두 종류의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었는데 이들 화합물 간에는 CO2와 CO 간에는 한 원소 일정량과 C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 간에는 산소 간에는 2대 1의 질량비가 있더라. 자, 그러면 선생님이 H2O와 H2O2 요 둘 간에 이렇게 물어볼까요? H 일정량과 결합하는 O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2요. 맞아요. 1대 2야. 그래. 잘 푸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O 일정량과 결합하는 H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그러면? 자, 위나 아래가 O가 일정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지? 네. 그러면 O를 일정하게 맞춰야지. 네네. 4대 그러면 2요? 위에 거를 2배 해봐. H2O에 위에 거 2배 하면 어떻게 되니 모두? H4O2요. 그렇지. H4O 2개가 되지. 네. 밑에 거는 H2O2지. 네. 그러면 O가 일정해졌지. 네. 그럴 때 수소 4개하고 2개 결합하니까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2대 1. 2대 1이잖아. 네. 이게 바로 배수비례 법칙이에요. 네. 됐니? 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아요. 자, 동훈아. 네. 선생님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줄 수 있어.